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산부동산 대연동 저평가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되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황과 이제 임장기 손발품 저평가 단지 분석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제 영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황과 이제 흐름, 그리고 이제 불인이 강의편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 중에 의견이 좀 이제 거시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단지, 그리고 상세한 단지 분석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부동산 카페에서 좀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단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시세 교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개별 단지를 최대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개별 단지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향후 콘텐츠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 내용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는 이제 부동산 카페는 이제 글을 적거나 하진 않고, 제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에만 그냥 개인적인 이제 내용, 의견, 그리고 시세 교란 행위에 상관없는 이제 시세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가 될 거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저평가면 왜 저평가고, 왜 이제 저평가고 언제쯤에 오르는 타이밍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개별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또 이제 알림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개별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도 지극히 이제 개인 투자자의 사견이고, 제 말을 토대로 이제 투자를 하지 말고 본인의 자금 상황과 투자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그리고 9월 초 부산 부동산 풍경에 대해서 이제 기사 한 개를, 이게 어제 나왔던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부산 주택 거래량 급감에도 가격 상승이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부산 주택 매매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6,815건으로 이제 작년 7월에 1만 2,615건에 비해서 4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거래량은 급감을 했는데 집값은 매주 부산이 0.2에서 0.3%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비슷한 현상입니다. 작년보다 거래량은 줄지만 이제 매매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 부산이 비조정 지역이고 투자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작년에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았고 역대급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거는 맞는데, 그 이유는 작년 말에 조정 지역이 걸렸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은 적고 시장이 실거주장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지만 이제 매매 심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지금 이제 수요는 줄어들지가 않는데 시장의 공급이 규제로 계속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나오는 이유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82% 세금을 맞을 바에 차라리 증여하고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규제 때문에 이제 신규 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신규 분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고 거래량은 적지만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사이클은 어디까지 왔냐라고 봤을 때 저는 중반 정도 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신축과 재개발, 재건축은 좀 꽤나 많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오르는 데가 많고, 준신축 중에서도 대부분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 많고요. 앞으로 저평가 지역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으로 갭매 오기가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주택자가 실거주 단지를 고를 때는 어떤 곳이 좋으냐?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이죠. 특히 학군, 상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좋고 미래에도 계속 발전할 곳, 이런 곳이 실거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고를 때 이런 곳이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광안리면 남천동이고 뭐 해운동, 해운대 뭐 사직동, 해수동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곳은 이제 대연동입니다. 제가 19년도에 대연동에 투자를 하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내서 이제 매도를 한 상태지만, 대연동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실거주 상황이 좋은 조건이고 투자로도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대연동에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실거주자가 1주택으로 투자나 실거주 똘똘한 한 채로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대연동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다 좋기도 하지만 남천동, 광안리 해안가의 인접 이제 지역이고 입지가 우수하고, 앞으로도 뭐 이 근처로 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되면서 신축이 이제 가격 리딩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올라갈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에도 좋고 시세도 꾸준히 올라갈 지역을 꼽자면 저는 대연동을 뽑기 때문에 대연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갭매우기에도 순서가 있고, 갭매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고, 제가 지난 영상에 6가지의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번 A급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 상승가는 달려도 일정 갭, 그 주변 시세에 대해서 일정 갭 비율은 장기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저평가 단지의 이유를 분석해서 그 이유 분석, 언제 이제 저평가가 끝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것을 투자를 해서 기다리면 갭매하면서 올라가는 단지, 그런 단지에 투자를 하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제 단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19년 10월에 제가 대연동 5개 단지를 분석하고 투자 이제 기르를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보시면 제가 부산 실전 카페에, 예전에는 제가 지금은 부산 빠꿈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부산진해 서울 판교 다산이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19년 10월 21일 날 제가 수도권 투자자의 낭구 임장 및 계약 후기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때는 부산이 100주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전국 부동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수도권은 엄청 상승하고 있고, 전국의 매매 KB 주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때 부산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파란, 그때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남구가 그때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남구는 지금 이제 0. 그러니까 하락을 멈췄다라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락이 멈췄으니 비조정 지역이고 남구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때 19년 10월에 이제 앞으로 2년의 부산 상승장을 예측하면서 한 발짝 빨리 선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남구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해수동은 이때 이제 조정 지역이어서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해수담 중에서 이제 남구는 비조정 지역이면서 이제 학군이 좋고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 대연동에 투자를 했었는데, 남구에 5개 단지를 제가 임장을 돌았어요. 대연 3구역이었고 이때 이제 84 기준으로 무허가가 1억 6,500이 통장에 들어가면서 피가 1억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2억 5천 이상 들었는데 지금 피가 5억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피가 5억 이상이죠. 그래서 투자금은 이제 6억 이상이 드는 상황이고요. 롯데캐슬 레전드 대연 3구역의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는 약간 고바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뭐 평지의 조경이 좋았고, 그때 이제 금매 기준으로 이제 5억 7천에서 8천 정도 나왔고, 전세는 3억 7천, 이제 투자금 2억 정도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SK 비우 힐스였는데 이때 호가가 6억 4천이고 5천, 전세가가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이제 힐스테이트 브리지오로 갔는데 이때 이제 앞에 전망 좋은 알날 기준으로 6억 2천이 예, 전세 4억 2천, 투자금 2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을 보면 2년 전에 가격이 완전히 해자였다, 엄청 쌌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대연 그 이제 혁신 맞은편에 대연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레전드 말고 500세대 규모의 대연 롯데캐슬이 있는데 여기는 5년차 아파트였고 매매가가 5억 4천에서 5억 5천이었고 전세가가 4억 정도에서 투자금 1억 5천 정도 드는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저는 이제 투자 가치가 이제 좋은 곳으로 해서 투자를 했고 이제 남구가 조정지역 되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까지 다 이제 한 상태인데요. 그때 상황과 현재 상황을 한번 이 다섯 가지 단지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이 다섯 개 단지 중에서 실거주로 좋은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연 3구역은 이제 19년 10월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P가 1억 6천이었고 현재 이제 9월 기준으로는 P가 5억이니까 투자금이 6억 이상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만간 이것도 이 이제 대연 3구역도 일반 분양이 되고 또 고급화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좀 많으시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대연 3구역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캐슬 레전드가 오늘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단지인데요. 그때 19년 10월에 이제 팔사 기준은 5억 7천에서 8천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9억에서 9억 5천 정도의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뷰히스 같은 경우에는 19년 10월에는 6억 4천에서 5천이었는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10억 5천에서 11억 되고 있고요. 혁신 이제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같은 경우는 19년 10월에 6.2억이었는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11억에서 12억 되고 있어요. 그 옆에 대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5억 4천에서 5천이었는데 지금 기준은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거래가와 호가를 제가 반영한 이제 시세입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2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시세를 이제 조회를 했을 때 그때 임장 갔을 때의 시세고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대연 3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 4개를 두고 비교를 했을 때 19년 10월에 제가 임장 갔을 때 당시에 시세를 봤을 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5.7억이었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를 또 봤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가장 컸던 단지는 혁신입니다. 혁신이 지금 이제 시세가 이제 저가 매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1억이고 SK 뷰힐스가 10.5억인데요. 그러면 뭐 물론 혁신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2000세대고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시세가 앞동과 뒷동 그리고 뭐 타워형이냐 판사형이냐 뭐 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지만 좀 그때도 저 저가 매물 만약 기준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가 19년 10월에 알랄이 6.2억이었으니까 지금 알랄 기준으로 보면 12억 13억이거든요. 그러면 혁신은 지금 177%의 상승률이 아니라 180% 190% 상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혁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롯데 그 옆에 있는 대연 롯데캐슬입니다. 대연 롯데캐슬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당시 상승률로 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5.4억이었고 지금은 9.5억이고 호가는 지금 10억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 넘는 상승률이고 세 번째가 SK 뷰힐스고 뭐 호가로 보면 SK 뷰힐스도 뭐 11억 12억에 나오지만 실거래가와 호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10.5억 정도로 봤을 때 164%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도 저가 매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구옥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이 전세를 안고 있다든지 아니면 월세 안고 아니면 뒷동이라서 좀 가격이 저렴하거나 저층이라서 저렴한 이유도 있는데 어차피 저가 매물 기준으로 제가 올해 지금으로 비교를 했을 때 상승률이 가장 낮아요. 158% 상승. 그러니까 158%라고 하는 것은 158% 상승했다는 게 아니고 1.5%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8%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도 두 배가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뭐 80% 상승한 거죠. 80% 상승했고 뭐 SK 브이스도 70% 상승한 거고요. 그래 보면 이제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는 한 60% 상승한 겁니다. 60% 상승한 건데 지금 그 롯데캐슬 레전드가 상승을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지 중에서 가장 이제 대단지거든요. 이제 혁신이 2000세대고 SK 뷰일스가 1000세대 정도 되고 롯데캐슬 레전드가 롯데캐슬 대형 롯데캐슬이 뭐 500세대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3000세대 대단지니까 이 대단지의 특징이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는데 이제 시세가 정체됐을 때는 뒷동, 앞동, 타입 뭐 여러 가지 등으로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앞동과 뒷동 그리고 타입별로 그 시세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상승해야 될 시기에 뒷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입이나 뭐 이런 것 저가 매물이 계속 나와서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가 약간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눌림목 구간에 거래가 꾸준히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매물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전세 매물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상황이고 또 투자자 유입이 많았던 단지가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시점 카페에도 레전드의 찬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조용하죠. 그때 이제 투자자라든지 법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서 단기에 급등한 다음에 팔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데 투자해서 여기는 조용한 경우도 있는데 투자자 유입이 많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오를 때 화끈하게 올라간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고 나갈 때 매물이 많이 정체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별로 보면 다시 계단식으로 오르는 타임이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 이제 저는 이곳이라 보고 또 상대적으로 입지를 비교해 보면 또 앞으로 이 근처로 해서 신규 입주가 계속되거든요. 대연 3구역도 대단지가 입주되고 대연 8구역 대단지 입주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고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시세 상승에 이제 제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대연 3구역과 8구역이 개발이 다 완료되면 대연 3구역이 이제 시세를 리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시세도 같이 우상향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바위라든지 아니면 목골이라든지 이런 약점들이 많아서 좀 단점으로 해서 상승에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에 있지만 대연 3구역, 8구역이 입주해서 전체적인 상승과 입지가 이제 변화가 있다면 이쪽 지역의 상승이 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 또 실거주하기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실거주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뭐 여기는 솔직히 뭐 9억의 이제 시가가 그 싼 건 아니잖아요. 싸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제 3억 이상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대출 후에 실거주로 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KB 시세로 이제 9.15억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조정 지역인데도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4.5억 정도 자기 자본이 있으면 실거주로 투자하면서 이제 여기가 살 수도 있고 대출 이자만 한 12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 이자만 120만 원이 나가고 원금까지 같이 나가면 아마 200만 원 넘게 이제 원금과 이자가 나갈 텐데 이 정도로 매월 이게 커버가 가능한 소득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월 500만 원 이상 이제 소득이 되는 분은 이것을 대출을 이제 내면서 이제 실거주도 가능한 단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갭 투자한 후에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롯데캐슬 레전드의 전세 가격이 한 5.5억에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9억에서 9억 5천에 사서 전세를 5.5억에서 6억 정도로 냈을 때 이제 갭은 이제 4억을 내 자본이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중에 내가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모아서 이제 2년 뒤에는 어차피 내가 실거주 한다 하면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년 뒤에 내가 이제 돈을 모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대출을 한 다음에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대출을 하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60% 대출을 했을 때 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이제 월세 세팅을 하는 건데요. 월세를 이제 1억에 140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그렇거든요. 1억에 140만 원 정도의 세팅을 하면 이제 내가 들어가는 자본은 9억 5천에 사면 투자금 3.5억만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좋은 점은 이자가 매월 1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1억에 140만 원 월세로 세팅하면 14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은 이제 이자를 내고 나머지 20만 원은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돌리더라도 매월 2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물론 뭐 투자금 3.5억에 월 2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근데 내가 나중에 살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실거주 투자라고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출이 5억이나 있는데 어떻게 월세 1억에 140만 원이 이게 세팅이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세가 9억 5천에서 10억이잖아요. 9억 5천이라 쳤을 때 6억, 그러니까 5억이 대출한 게 이제 60% 대출을 한 거잖아요. 60% 대출한 거에서 이제 전세를 만약에 세팅을 할 때는 이제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출이 있는데 월세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이 5억이 있으면 뭐 120%로 근저당을 잡더라도 이게 6억이 되는 거고 월세 보증금이 1억이라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7억까지만 이제 안 떨어지면 자기 자본을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억과 이제 9억은 아직 2억 이상의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1억에 140만 원에 들어오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억에 140만 원에 이제 대출이 있더라도 들어오실 분은 들어온다는 거고 만약에 1억에 140만 원에 이제 갭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냥 이제 전세하고 월세를 같이 이제 놓고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뭐 6억에 놓고 이제 월세를 1억에 140만 원에 같이 넣는 거죠. 그렇게 전세와 월세를 같이 내면서 이제 투자를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거주 하면서 이제 똘똘한 채로 투자하기 좋은 곳. 근데 이런 곳이 이제 제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아까 저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시세 교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제 가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평가 단지이면서도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지를 이제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 1억으로 저평가 단지에 이제 투자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투자금 1억 정도로 저평가 단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단지를 또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는 이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